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 그들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소단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유형을 파악할 수 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행위를 알고 과거사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친일파라고 흔히 불리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조금 더 정확한 용어겠죠. 요거 설명하기 앞서서 요게 내용이 교과서 252페이지인데요. 251페이지에 있는 내용도 한번 읽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제감정기의 경제개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에 들어가면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유형을 총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차근차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요. 첫 번째는 친일 매국노예요. 매국노란 뜻은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란 뜻이죠. 그래서 을사늑약 등 일제 국권 강정 과정을 적극적으로 협력한 자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왼쪽에 나와 있는 박재순을 비롯한 을사오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박재순,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권중현 이렇게 5명의 사람이 대표적인 친일 매국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박재순에 대해서는 옆에 나와 있죠. 특히 이제 을사늑약을 이제 체결할 때 고종이 직접 이제 자기의 도장을 찍지 않았는데 찍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약을 체결한 불법 조약이죠. 그래서 불법 조약을 체결한 외교를 담당하는 사람이 특별히 박재순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이완용은 특별히 원래는 친일파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대표적인 친미파인데요. 미국 쪽으로 배팅을 걸었다가 분위기가 일본 쪽으로 기우니까 일본 쪽으로 이제 다시 넘어간 거예요. 박쥐처럼.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은 일본어를 전혀 할 줄 몰랐다고 합니다. 영어만 할 줄 알았대요. 그리고 일본이 망할 때쯤 되니까 자식들한테 미국한테 잘 보여라. 미국 쪽으로 붙어라. 라고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광복이 됐을 때도 자식들에게 미리 얘기를 해서 땅을 갖고 있지 말고 다 팔아라. 현금을 갖고 있어라. 라고 해서 재산 환수조차 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완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양심은 없지만 머리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친일 매국노가 대표적인 친일 반민족 행위자고요. 그 다음에 일제 식민 통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위 관료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군인 판검사 등 일제 권력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여러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으로 오른쪽에 노덕술이라고 하는 경찰이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은 뭘로 유명하냐면요. 여러분들 뒤에 나오겠지만 의열단의 단장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의열단? 밀양 사람? 네. 김원봉을 이제 해방 후에 이제 고문을 했던 사람이 이 노덕술이에요. 왜냐하면 이 김원봉이 사회주의 계열의 단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이 친일파들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한 이제 전략이 반공이었거든요. 반공상주의. 그래서 노덕술이 사회주의자인 김원봉을 이제 고문을 해서 북쪽으로 이제 김원봉이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정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미웠겠죠. 조선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일본인보다 더 악질스러운 사람이 바로 이런 이제 식민 통치에 적극 협력한 고위 관료들, 경찰들, 군인들, 판검사들이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일제의 침략 전쟁에 적극 이제 협력한 자들입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문학가들이나 예술가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는데요. 교과서 이제 253페이지에 오른쪽에 나와 있죠. 김한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여성 운동을 하던 사람인데 역시 친일적인 행각을 해서 친일파로 등록이 되는 불행한 이제 또 치욕적인 이제 과거를 갖게 되는 낙인을 찍히게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이제 1930년도, 38년도에 이제 국가 총동원령이 제정이 되죠. 그럼 그때 이후로는 그런 다양한 조금 이제 지식인들이라든지 또는 돈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친일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표적으로 문학가들 중에서도 1930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글을 쓰던 사람들도 대부분 친일 행각을 하거나 아예 문학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시인들 중에서는 딱 2명만 꼽을 수가 있겠네요. 뭐 그 외에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표적인 사람으로 윤동주와 이육사 이 2명이 있죠. 그래서 이 2 사람들의 시를 보면 참 그 삶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향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육사는 굉장히 남성적이고 의지적인 그런 시를 분석을 하다 보면은 정말 더 소름이 돋는, 어떻게 이런 의지를 갖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갖게 되고요. 윤동주는 동주라고 하는 이제 영화에서도 잘 드러나 보이죠. 스스로를 끊임없이 성찰하면서 정말 하늘 아래 부끄러운 것이 없을까라고 하는, 오히려 이 시를 읽는 사람을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정말 자기 성찰이 드러나 보이는 시를 썼죠. 그 정도의 생각이 없다면 버틸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이런 일제강점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침략전쟁에 적극적으로 이제 협력한 자들로 인해서 우리의 그런 정체성이 더 무너지게 되는 거죠. 마치 정말 우리가 내선일체 일본과 하나가 되면서 정말 천황 일왕에게 충성을 하는 그렇게 세뇌가 되게 되는 역할을 이 사람들이 맡게 돼서 정말 많은 이제 우리 내 조선의 청년들이 또 여성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사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2004년도에 이제 만들어진 일제강점화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졌는데요. 사실 이거 만들어지기 전에 광복하자마자 반민특위가 만들어져서 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벌하려고 했으나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거는 광복 이후에 때 나오면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한번 여러분들 조항을 한번 분류해보고 대표적인 인물들을 수업 시간에 찾아봅시다. 자, 아까 얘기했던 이제 김한란의 사진이 여기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가들, 이제 돈 있는 친일파들은 이런 이제 일본에게 비행기를 헌납하는, 기성에까지 조직하면서 군용기를 헌납하는 이런 짓까지 하죠. 이때만 해도 친일파들은 일본이 망할 줄 몰랐을 겁니다. 기회주의자들이죠. 자, 반민족 행위자에 대해서는 사실 깊이 파고들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간단하게 여러분들 수업 내용으로 들어갈 내용들을 이렇게 짧게 하도록 하고요. 이제 2번째 중단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볼 건데요. 3.1운동과 임시정부 전에 항일 비밀결사 활동과 독립운동 기지 건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1910년대 국내에서 전개된 항일 민족운동의 주요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1910년대 독립운동기지가 건설되어 무장 독립전쟁의 기초를 다져갔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1910년대 하면 일단 여러분들 앞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1910년대에 일제가 어떤 정책들을 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무단 통치와 토지조사 사업, 회사령으로 대표되는 정책들을 여러분들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이럴 때 대표적인 독립운동을 하던 분이 누구냐면 박상진 의사고요. 그분이 이제 총사령으로 있었던 곳이 바로 대한광복회죠. 여기 강령에 나와 있습니다. 강령을 보면서 대한광복회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독립운동 단체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로 국내 항일 비밀결사들의 활동을 보겠는데요. 왜 비밀결사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비밀로 모여서 이제 활동을 하던 이제 단체들을 비밀결사 단체라고 하는데요. 왜 비밀리 모였을까요? 당연히
이때 당시에는 헌병 경찰이 동원해서 굉장히 억압하던 시기죠. 대놓고 활동을 할 수 없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1910년대 이제 국내 민족 운동의 방향을 보면요, 소규모 의병 투쟁을 지속하고 항일 비밀 결사들이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의병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고요. 이제 2학기의 말쯤에 이제 여러분들이 의병 운동에 대해서 배우겠죠. 그래서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요, 교과서 구분대로 말씀을 드리면 1900년대 그리고 1890년대 전기, 중기, 후기 의병 운동으로 교과서는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는 을비의병, 중기는 을사의병, 그 다음에 후기는 정미의병,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고요. 가장 여기와 우리가 배울 부분과 밀접하게 연관된 부분은 정미의병입니다. 교과서 213페이지에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정미의병의 성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때 당시에는 대한제국의 이제 군인들이 해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고종이 퇴위를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영향 하에 군인들까지 합세된 굉장히 큰 규모의 이제 13도 창의군이라고 하는 이제 의병으로 발전되게 됐고요. 서울 진공작전까지 펼쳤었다가 실패한 이제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지만 특히 호남을 중심으로 하는 소규모 의병투쟁이 1910년대에 지속되고 있었고, 이때 대표적인 의병장이 오른쪽에 이제 사진으로 나와 있는 최응원 입니다. 이분이 의병장이죠. 그래서 정미의병 때부터 활동을 하셨던 분이고요. 이렇게 체포가 됐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의병 외에 항일 비밀 결사 활동을 보면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가 독립의금부가 있습니다. 임병찬이라는 분이 대표고요. 1912년도에 이제 결성이 됐는데 고종의 밀지로 조직이 됐고요. 전국적으로 의병 봉기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 독립의금부의 가장 중요한 점은 복벽주의 이념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복벽주의가 뭐냐면요, 나라를 되찾은 후에 고종을 복위시키려고 하는 복벽, 처음으로 되돌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들이 공화주의, 즉 민중들이 주인이 돼서 그들이 대표를 뽑아서 세워진 나라가 아닌 다시 왕조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념을 갖고 있었던 단체입니다. 그래서 국권 반환 요구서를 원래는 발송을 하려다가 조직이 발각되어서 해체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 다음 단체가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박상진 의사의 대한광복회입니다. 의병계열과 애국계몽운동 계열이 합해져 있는데요. 애국계몽운동은 여러분들이 앞에 대단한 사전원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죠. 거기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민중들이 계몽돼야 된다라고 해서 계몽시키는 운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이제 무장 투쟁을 했던 사람들과 지식인들이 이제 합쳐져서 같이 만든 단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공화주의, 방금 전에 설명했던 민중들이 주인이 되는 국가, 대표를 뽑는 국가를 만들려고 했고요. 독립전쟁도 준비하려고 했기 때문에 국외에, 만주에도 지부를 만들고, 그리고 독립전쟁까지 준비를 했던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김자진 장군도 박상진 이제 의사가 그러니까 조직에 가입을 시킵니다. 자, 국내에는 이렇게 대표적인 두 개의 단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는 조선 국권 회복단, 뭐 송죽회, 조선국민회, 이런 이제 국내외의 비밀결사 단체들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외 독립운동 기지들을 좀 살펴볼까요? 이제 주로 이제 간도와 만주 지역을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일단 용어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양한 용어들이 나올 텐데 위치를 정확히 아셔야 되는 이제 용어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서간도와 북간도를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뭐 북만주, 남만주, 연해주,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올 겁니다. 자, 좀 설명을 드리자면, 북간도와 서간도는 우리나라 쪽에 붙어있는 이제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에 있는 지역을 얘기하는데요. 백두산을 중심으로 이제 동쪽으로 흐르는 강이 두만강이고요, 서쪽으로 흐르는 강이 압록강이거든요. 그래서
두만강 쪽 이북이 북간도로 보시면 되고요. 압록강 이북이 서간도로 보시면 됩니다. 북쪽과 서쪽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남만주라는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북만주라는 얘기가 나올 텐데, 오른쪽에 있는 이제 지도 봅시다. 그리고 교과서에도 255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래서 숭화강이라는 강이 있죠. 이 숭화강 북쪽이 북만주고요. 남쪽이 남만주입니다. 그래서 서간도가 남만주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하얼빈, 안중근 이제 장군이 이토 히로부미를 쐈던 그 도시 있죠, 하얼빈. 거기가 이제 북만주와 남만주의 한 중심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안촌 브라디보스토크가 있는 그쪽 러시아 쪽 있는 쪽이 연해주입니다. 이렇게 일단 머릿속에 지리를 집어 넣으시고요.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북간도는요, 대표적으로 용정촌, 명동촌이라고 하는 이미 한인 집단촌들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는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기지의 역할을 할 수가 있었고요. 여기에는 간민회와 같은 자치단체들이 세워져 있었죠. 그리고 서전서숙 명동학교라고 하는 그런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명동학교는 윤동주의 모교이고요. 서전서숙은 이상설이라고 하는 최초의 민족학교로 세워집니다. 이 이상설이라는 분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헤이그 특사 고종이 이제 을사늑약을 체결당한 그 이후에 보낸 헤이그 특사 중에 한 분이기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연해주 쪽으로 주로 가셔서 건어회, 뒤에 나올 건어회와 같은 이제 기관에서 이 단체에서 활동을 주로 하시는 분입니다. 네. 그리고 중광단이라고 하는 이제 단체가 만들어지는데요. 중광단은 북로군정서라고 하는 이제 무장 단체를 만들어서 군대를 만들었던 곳이고요. 대표적인 이제 장군을 김자지 장군이 여기 이제 장군이었고 나중에 청산리 전투에서 활약을 하시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서간도를 보시면요, 삼원보라고 하는 이제 곳이 이제 도시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회영, 이상용, 김동삼 이런 분들이 만듭니다, 중심으로. 그래서 이회영 이분에 대한 얘기는 257페이지에 나와 있죠. 재산을 만석군이었는데 재산 다 처분해갖고 독립운동 하신 분입니다.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라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여기가 독립운동 기지가 되고 경학사라고 하는 단체가 조직이 돼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이제 신흥강습소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이제 신민회계가 여기는 다 주도를 한 거라, 신민회는 이제 안창호 선생님을 비롯한 비밀결사 단체이죠. 요거는 이제 그 사단원에 아마 나왔을 텐데 한번 교과서 거기도 보면 다시 한번 연결지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학사가 이제 부민당과 한족회라고 하는 단체로 이제 발전을 하고 독립군인 서로군정서가 조직이 돼요. 그럼 이제 북로군정서, 서로군정서 보시면은 북간도에 있으면 북로군정서, 서쪽 이제 서간도에 있으면 서로군정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신흥강소는 나중에 신흥무관학교로 발전돼서 독립군 사관학교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독립운동의 중추적인 인재들을 많이 배출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실 때 위에 있는 지도를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연해주 지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안촌이라고 하는 새롭게 만들어진 이제 마을이죠. 그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농사를 장려하는 건어회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지고요. 이거는 이제 앞에서 이상설 의사님 얘기 드렸죠. 그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독립운동이 서서히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1911년도에 이제 일이고요. 러일 전쟁 10주년이 맞아서 이제 러시아인들이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졌잖아요. 그 반일 감정이 고조되니까 이 틈을 타서 건어회는 효과적으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대한광복군 정부를 만듭니다. 대한광복군 정부는 여러분들이 뒤에 이제 임시정부 얘기 때 다시 하겠지만
상해해주되는 임시정부가 세 개의 계열이 이제 합쳐져서 만들어진 그런 정부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한인사회당입니다. 그래서 이상설 이동희를 대통령, 부통령으로 하는 조직이고요. 근데 본격적으로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뭐 반일 감정은 고조되지만 무장단체가 활동을 하면 일본과 러시아가 이제 관계가 이제 외교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의 한인사회당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본격적으로 사회주의자들이 활동을 하는 거는 이제 3.1운동 이후지만 여기가 이제 또 러시아잖아요. 연해주의 지역이. 그래서 사회주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도 있죠. 그 외에 이제 중국 관내 신한청년당 임시정부 수립의 기반을 조성하게 되는 그런 단체들도 활동을 하게 되는데 미국에서도 또 다양한 동포사회에서 대한인 국민회와 같은 이제 단체들이 활동을 하죠. 스티븐슨을 1908년도에 저격한 우연히도 두 명이 또 저격을 하는데 장윤환과 전명훈의 의거로 그런 이제 분위기가 이제 애국심이 고조되는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이런 단체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교과서 256페이지에 안창호와 대한인 국민회 간부들의 사진이 나와 있죠. 이 안창호가 대한인 국민회 중앙총회 초대 회장으로서 활동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안창호가 국내에서 신민회에서도 활동을 했지만 미국으로 건너가서 활동하는 모습도 보게 되죠. 그 외에 하와이, 멕시코 등지에 우리 국민들이 돈을 벌러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속기도 하고 고생을 감수하면서 그쪽에서 건너가셔서 일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또 독립투쟁을 준비한 단체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군자금도 모아서 독립군들에게 전달하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고생들을 하시죠. 자, 그래서 1910년대 민족운동의 이념을 보시면요. 여기 쭉 나와 있죠. 독립전쟁을 통해서 일제를 몰아내고 나라를 되찾으려고 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공화주의 이념을 가지고 세우려고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 될 줄 알면서도 혹시나 우리가 지금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의 밑거름이 되자라는 마음으로 독립운동을 하셨다는 얘기를 선생님도 어떤 글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의병들, 정미의병 같은 의병들도 우리가 꼭 이기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래도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국선열에 대해서 잘 묵념을 하고요.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3.1운동의 전개와 그 의의를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할 거고 3.1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에 독립운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수업 내용하고는 관계없는 다양한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을 특히 많이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그리고 나라를 되찾기에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래서 그 이제 의지와 그 노력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